여러분들이 그 땡트를 시작하기 앞전에 많은 분들이 계엄령 안 일어났다. 송 작가 책임져라. 아니 근데 계엄령이 미국 왜 조용하죠? 네. 이게 계엄령이 안 일어난 걸 제가 책임질 부분까지는 아니고 그 안에도 많은 변수가 있었고요. 아직도 계엄령 카드는 유효한 카드이고 네. 그 카드가 결정적으로 가서는 쓰여질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기상 언제 이게 쓰여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보완 설명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땡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송 작가님의 예언과는 달리 크리스마스의 계엄령은 선포를 안 했습니다. 네. 아 그때 10만 원 빵 하자고 했을 때 했으면 또 송 작가님도 눈물을 먹으면서 또 돈을 잃었을 것 같은데 그때 안 한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아니 원래 크리스마스 휴가는요. 네. 1월 2일까지 봐줘야 되는 거예요. 연휴란 말이야. 그래서 사실상 네. 그 1월 2일까지는 크리스마스 연휴 시즌으로 쳐줘야 됩니다. 네. 여러분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 아직 내기는 진행 중인 겁니다. 여러분 내기를 하셨어야지 그렇게 꼭 얘기하셨는데 당일날 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왜 자꾸 말이 달라져? 여러- 내가 구질구질하게.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지금 연휴니까 크리스마스 휴가 미국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 다 1월 2일까지 쉰단 말이야. 이번 주말에 큰일 납니다. 보십시오. 점점 뭐 이랬잖아요. 구차해지는 느낌이죠? 아유, 네, 진짜. 큰일 어쨌든. 났잖아. 폭탄 아유, 터졌잖아. 진짜 알겠습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어쨌든. 라고 김수환무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이 네. 송 작가님을 위해서 그때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네, 내기를 송 작가님 위해서 하지 말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또 그 말씀을 듣고 안 했던 게 참 송 작가님 위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끝나지 않았다니까. 이씨. 알겠습니다. 네, 1월 2일까지 여러분들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월 계속해서 2일 이후에 어쩌려고 이러는겨? 진짜. 그때는 1월 6일까지 또 연장됩니다. 자, 6일에 안 나오면 또 20일까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20일까지는 한번 지켜보시죠. 네.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불리한 일만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조사할 특별검사로 시드니 파웰 변호사를 임명하려고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백악관 고위 보좌관 중 누군가가 방해를 했다 이렇게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밝혔는데요. 저도 사실은 연휴 끝나고 나자마자 특별검사 카드를 쓸 줄 알았는데요. 아직도 이 특별검사 카드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그리고 트럼프 법률팀을 이끄는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는 선거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유사한 문제 제기가 성탄절 이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후에 폭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줄리아니는 자기 팟캐스트에서 조지아,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 4개 주에서 선거 결과를 검증하려는 상당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6일에 상하원이 만나서 이제 대통령 결정하잖아요. 거기서 하원에서 최소 9명 의원 혹은 의원 당선인이 이 선거인단의 문제 제기에 참여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합니다. 네. 네, 일단 미국 주류 언론에서 1월 6일 날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시간을 좀 연장해서 밀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월 6일 워싱턴 DC에서 뵙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되게 자신 있게 글을 썼거든요. 네, 트위터에. 지난주에 이번 주에 계엄령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선제 조건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대법원이 트럼프의 다시 한번 위헌 소송, 펜실베니아 위헌 소송을 기각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일 기각시키면 이거는 바로 계엄령 간다고. 네. 근데 어떻게 했냐면 대법원이 이 펜실베니아 측에다가 일종의 그 답변서를 요구를 했어요. 답변서.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답변서를 요구했는데 이 답변서 요구 시한을 1월 21일로 적실했어요. 뭔 얘기냐면 대통령 선거에 취임날 지난 다음에 답변서를 받겠다는 얘기야. 쉽게 말해서 펜실베니아에 대한 그 위헌 여부 판정을
1월 21일까지 하지 않겠다고 미뤄버린 거. 이건 사실상 기각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렇네요. 이거는 트럼프 입장에서 이제 대법원은 믿을 수가 없는 놈들이구나라고 하는 확증을 갖게 됐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계엄령을 들이밀어야 되는데 자, 문제는 지금 이 계엄령을 꺼내는데 모양이 이뻐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위헌이라든지 불법 사항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이 있는 상황에서 꺼내는 거랑 그거 없이 꺼내는 거랑 이거는 분명히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대통령의 계엄령을 쓰지 못하게 한 상황에서 24일 날 이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들이밀었어요. 근데 그걸 부결시키고 갔거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특별 예산안하고 이 두 개를 부결시키고 갔는데 이걸 부결시킨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트럼프의 목리 때문이다. 아니면 트럼프가 그 230조에 있는 그 빅테크의 가짜뉴스 면제부 조항 수정을 요구했는데 삭제를 요구했는데 이거를 안 들어줬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 언론은 뭐라 그러냐면 주한미국 감축 금지에 관한 법률 이걸 가지고 트럼프가 문제 삼은 것 같다. 트럼프는 주한미국을 어떻게든 빼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 트럼프가 이러한 법안을 거부한 이유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다가 사인을 해버리면 해외에 있는 주한미군을 불러들일 수 있는 통수권자로서 권력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걸 연기를 한 겁니다. 부결시킨 겁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하원과 상원은 이제 12월 28일 전후해가지고 이걸 다시 재상정을 시키려고 해요. 자, 지금 있는 상황에서 계엄령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해야 되고 군대에 대한 이동권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해외에 나가 있는 파병 군인들을 국내로 불러들여야만 충분한 병력들을 가지고 계엄령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걸 할 수 없는 이걸 못하게 하는 법안에다가 사인을 하라고 강요를 했던 거 트럼프는 이걸 거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는 트럼프가 계엄령 카드를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전제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1월 6일 전에 미국 정보국장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늘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미국 정보국에서 이제 보고서가 원래 20일 날 나오기로 했는데 못 나왔잖아요. 그와 관련된 보고서가 1월 6일 전에 제출이 될 수 있을까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국가정보국 안에서 지금 이러이러한 조작이라든지 문제점이 증거가 발견됐다라고 하는 물질적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을 거냐, 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체가 나중에 상하원 합동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이제 논점이 될 수 있을 거니까. 자, 이렇게 되고 난 상황에서 계속해서 주류 언론이 이 트럼프의 계엄령서를 흘렸어요. 이와 동시에 12월 24일 전후해가지고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펜스 카드가 있어서 계엄령을 안 써도 트럼프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펜스가 상원 의원장으로서 이제 상원의 의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기 때문에 펜스가 갖고 있는 권한만으로 이중으로 제출돼 있는 7개 주예요. 7개 주의 선거인단 투표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빼고 갈 수 있다는 거지. 미국 헌법상 부통령이 상원의 의장을 맡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상원 의장의 권한으로 양쪽으로 들어와 있는 이 투표인단 투표에 대한 이거를 공식적으로 거부할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헌터가 이거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표결로 넘어가는 게 여기에 대한 승인이 미뤄지게 되고 펜스가 펜스 자체가 세울 수 있다는 거야, 이거를 이 회의 자체를. 그래서 상하원 회의를 끝나가지고 결의를 못 받게 되면 결국은 하원 선거를 통해 가지고 30대 24로 트럼프가 유리하니까 트럼프가 이길 거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저쪽에서 흘리고 있다는 얘기야. 저쪽에서? 그렇지. 주류 언론 쪽에서 이 내용을 흘리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리해서 계엄령 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1월 6일 날 우리 표결해서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트럼프가 잘 판단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과연 진짜 펜스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투표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그리고 이게 헌법에 규정돼 있나? 이거는 헌법에 해석이 되는 조항 중에 일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한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 실제로 그렇게 권한이 행사된 예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만일 헌터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면 이 권한 행사에 자체에서 또 위헌 여부가 나올 수 있는 다툼의 소지가 높은 거기 때문에 헌터가 일방적으로 펜스가 일방적으로 지금 선거인단 투표를 제외시켜버릴 수 있다. 7개 주를 제외시켜버릴 수 있다라는 거는 그냥 이론상의 이유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선거가 부결되는 게 아니야. 상원이 다시 그거를 토론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상원이 거기에서 같이 결의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걸 부결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원은 당연히 민주당이 앞서고 있으니까 하원은 이기겠죠. 하지만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어. 왜? 지금 공화당 숫자는 50대 48이에요. 그러니까 두 석밖에 차이가 안 나. 공화당이 이기고는 있는데 네. 그 두 석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상황에서 만일에 공화당에서 이 투표를 부결하자라고 표를 때리는데 안에서 반란표 3표만 나와버리면 이게 뒤집힌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있는 상원 의원들도 트럼프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미 수박들이 이 이름이 이 배신자로 이 거부표 던지고 저쪽에 붙을 이름이 나와 있어. 미치 네커날 지금 상원 그 원내대표하고 맨 롬니 옛날에 트럼프랑 같이 대통령 후보 다퉜던 사람 랜드폴 이런 사람들은 이미 민주당 편에 붙어가지고 저쪽에 표 던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공공연하게. 이 셋이 배신해버리면 51대 48을 져요.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공화당이.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1월 6일을 보자고 자신만만한 거죠? 자신만만한 게 아니야. 그때 도와달라는 얘기인 거고 1월 6일 날 들어갔을 때 주류 언론이 흘리는 대로 헌터가 이거 문제 잡고 뭐 상원 하원에서 펜스가 왜 이렇게 헌터를 좋아해? 펜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을 때리고 이걸 가지고 상원 회의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상원이든 하원이든 한쪽에서는 이걸 거부하는 투표 결과가 나와야 돼. 근데 하원은 이길 가능성이 없고 상원도 이 지금 있는 그 3마리의 과일들 미국으로는 리노라 그럽디다. 미국 영어로 이 리노들이 반대표를 저쪽에 던져버리게 되면 상원에서도 승리가 나면서 합법적으로 일단 이 바이든이 승리한 걸로 선언이 돼버린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트럼프가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리누드 변호사 같은 측근들이 그 전에 계엄령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고, 만일 계엄령을 못하게 되더라도 최소한 지금 있는 투표기들을 압수해가지고 이거를 조사해서 결정적 증거를 손에 쥐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리누드 변호사는 펜스도 사실 섬 여행 갔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혹을 제시하면서 펜스도 이미 오염됐을지 모른다라는 의혹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만일 1월 6일 날 정말 믿고 있었는데 상하원이 동시에 뒤통수를 때려버리는 상황이 생기면 사실상 그때 가서 계엄령을 발동하기엔 너무 늦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 특별검사를 통해서 증거를 잡든가 아니면 확실한 증거 부분을 국가정보 보고서를 통해 갖고 내놓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공화당 안에서의 표결을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단도리를 해놓든가 셋 중에 하나가 아닌 상태에서 1월 6일로 간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겁나가 열받지만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수없이 많이 나열하고 회의하는 모습을 보게 되겠지만 표결은 그냥 전부 다 상하원이 바이든의 승리를 선언해주고 마는 꼴을 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계엄령은 너무 늦는다는 거지. 그래서 그 전에 할 것이다? 그 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 안전빵으로 가려고 하면. 왜냐면 지금 일단 주류 언론이
니들 이길 수 있어. 트럼프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 라고 이걸 흘리는 거는 트럼프한테 약치는 거야. 그 전까지 어떤 증거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하게끔 만드는 거고, 현재 개포기 포렌식에 대한 그 여러 주에서의 법원 명령들이 내려왔는데 전부 다 상고를 하면서 이거를 버티고 있어요. 안 내놓는다는 게 그 기계들을 안 내놓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강제로 압류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나 FBI가 나서줘야 돼.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드니 파웰 특별검사 임명이 사실상 내부적인 반발론이 나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리고 그 와중에 미시건 엔트림 카운티 한 군데서만 딱 한 대를 지금 검사를 끝냈어. 이 검사를 끝냈던 사람이 ASOG라는 회사의 러셀 램스랜드라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미국 NDT 방송국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하다. 내가 15,000표에 대한 개표 결과를 검사를 했는데 그중에 10,000표가 판정 불가를 받아가지고 무효표로 옮겨졌다가 그 안에서 어떠한 방식의 로그로 표가 다시 바뀌었다. 그래서 그 얘기한 대로 4,000표 이상이 트럼프한테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부분을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법정 명령이 나온 부분도 지금 가서 다시 포렌식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뭐 애리조나에 있는데도 그렇고 미시건에서도 그렇고 법원 명령은 조사를 해라. 20대 조사해라. 뭐 한 카운티에 있는 거 조사해라 나왔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법적으로 승복을 하면서 1월 20일을 어떻게든 넘겨보려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확실한 증거 없는 상황에서 계엄령을 치기도 그렇고 선거한테 결국은 이제 상하원 양원한테 뒤통수를 만든 상태에서 치면 모양이 더 안 좋으니까 지금이라도 반란진화법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기존에 있는 7개 주에 있는 그 투표기만이라도 잡아서 빨리 포렌식을 하자라는 요구를 리누드 측에서는 계속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보면 언론도 안 도와주고 자기 주장은 아무도 법원도 인용을 안 해주고 뭔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공화당 내에서도 뭐 반대표가 있고. 그렇죠. 배신자들이 있는 거고 만일에 이걸 부결시켜서 의회에서 1대1 선거로 뽑아가지고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을 갖고 얘네들은 민주당은 또 대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할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그때 가서 이제 대법원이 뒷박을 쳐버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 트럼프가 확실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요행을 바라지 말고 이것들은 요행을 바라면 안 돼 이미 펜스도 절대 믿을 놈이 아니라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계엄령이나 아니면 반란진화법을 통해서 또는 FBI를 통해 가지고 포렌식 결과를 만들어서 최소한 1월 6일 날 합동 회의 전에 물질적인 증거를 제시해 놓고 이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줘 갖고 이런 상황에서도 국회가 과연 나를 지지 안 하고 바이든의 승리를 선언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무기를 만들어야 돼. 그래야 명분이 생긴다는 거야. 1월 6일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지나가면 트럼프는 나중에 선거 지고 나서 군대 동원해갖고 깽판 치는 놈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지. 지금도 이미 깽판 치는 이미지잖아요. 모든 언론이나 다른 데서. 뭐 그렇긴 하지만 이 미국 국민들의 50% 이상이 이건 뭐 물론 트럼프 측 변호사 얘기지만 이번 선거의 부정력을 의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지지자들 공화당 지지자들은 70%가 넘고 예. 전체 국민들 안에 50% 이상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트럼프가 지난주 크리스마스 시즌부터 50초짜리 TV 광고를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다니까. 이번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고. 그 유튜브에서는 또 에포크 타임스가 광고를 시작했더만. 광고가 많아요. 되게 공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어요. 에포크 타임스가. 그러니까 에포크 타임스도 지금 말하자면 트럼프 편에 서가지고 이번에 한번 한몫 잡으려고 하는 상황인 거고. 어차피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목을 건 거지. 저희 방송은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송 작가만 이렇게 관광되는 거지. 우리 직원들은 매우 중립적으로 송 작가의 얘기를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거죠. 이 와중에 온갖 의혹이 다 생겼어. 네. 크리스마스 난 제일 웃겼던 게 어. 대한항공이 그 그 투표용지를 실어 보냈다는 거야. 응? 그거 뭐예요? 아니 그런 기사가 나왔었어. 음. 그 미국에 있는 어떤 그 트위터가 대한항공 사진을 찍어놓고 거기에서 부정 투표지를 배송하는데 대한항공이 참여했다라고 이 트윗을 올렸더라고. 그래서 난 어이구 웬일이야라고 이거 봤어. 진짜 있는지 보려고. 그런데 배송한 날짜 10일이야. 10일 날 도착한 비행기를 가서 찍은 건데 실제 뭐 투표지를 내리는 장면도 못 찍었고 만약 이제 부정 투표가 있었다 그러면 선거 끝난 다음에 3일 날, 4일 날 개표하는 과정에서 이미 다 안에 쑤셔 들어가 버렸는데 10일 날 우리 국적기를 통해 갖고 뭐가 넘어갔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의미도 없고. 아마 민경욱이 때문에 어떤 놈이 관심 끌려고 했나 봐. 왜냐면 거기 내가 그 글을 올린 사람을 봤거든? 근데 트위터를 했는데 저기 팔로워가 1000명 조금 넘는 수준이야. 네. 그러니까 별 영향력도 없는 놈인데 갑자기 관심 받고 싶었나 보지? 갑자기 야간에 대한항공 착륙해갖고 그 문 열어놓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대한항공이 부정투표 용지를 수송했다라고 트윗을 올려가지고 그냥 또 한때 또 깜놀해가지고 이거 터지면 재밌겠는데라고 들여봤더니 말도 안 되는 내용이더라고. 네. 우리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네, 키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 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 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박혜라님이. 송작가 맘대로죠.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또 약간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크리스마스에 내슈빌에서 차량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당일 내슈빌 시내에서 주차된 캠핑카 같이 생긴 차가 폭발을 했습니다. 이 폭발로 41개 점퍼가 피해를 받고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유해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유해가 아니야. 사람의 흔적.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 피부 조직 같은 게 발견돼갖고 산산이 다 날아갔으니까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 테네시주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상사태 선포와 지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성탄절 아침 뒤흔든 미 내슈빌 차량 폭발, 경고 메시지 후 쾅. AP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내슈빌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직전 내슈빌 2번가 북쪽에서 총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서 총격의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레저용 차량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 차량에서 15분 후면 폭탄이 터질 것이라고 녹음이 된 내용이 크게 울렸기 때문이다. 현지 방송국이 입수한 녹음에는 이 지역은 지금 대피해야 한다. 이 메시지를 들으면 지금 대피하라고 수분가량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폭발이 발생한 지역은 미국 컨트리 음악의 본고장인 내슈빌에서 술집과 식당, 소매점이 즐비한 시내 한복판이다. 수십 채의 주변 건물이 파손되고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났다. 폭발의 충격은 9블록 떨어진 곳에서 느껴지고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인근에는 통신회사인 AT&T가 소유한 건물도 있었다. AT&T는 피해 건물이 네트워크 장비를 갖춘 전화 교환국의 중앙 사무실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중부 테네시와 켄터키주의 일부 지역에서 AT&T 서비스가 일부 중단됐다. 경찰은 내슈빌에서 180마일 떨어진 일부 카운티 등에서 911 시스템이 중단됐다고 보고했다.
연방항공청은 이번 폭발과 관련한 통신 문제 때문에 내슈빌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편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이게 참 미국에서 자동차 폭탄 뭐 이런 거는 거의 안 일어나요. 사실 9.11 이후에 네. 이러한 그 폭탄 테러가 시도된 적도 없었고 성공한 적도 없었거든요. 성공한 적도 없었죠. 네, 근데 네. 너무 웃겨. 이 RV 차를 크리스마스 이브 때 걷다 갔다 대놓은 거야. 그렇죠. 그리고 터지기 전에 경찰서에 신고를 해요. 그리고 막상 현장에 경찰이 도착해보니까 자 위험합니다. 전부 물러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차에서 경고 차에서 경고 방송이 계속 나왔다는 거지. 네. 이거는 이제 사실상 인명이 다치지 않기를 그렇죠. 바라는 차원의 테러고 이거는 그거에 뭐- 비하면 네. 폭발의 위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엄청났죠. 한 블록이 다 날아간 거야. 근데 이게 여기에 이제 음모론 아닌 음모론이 보태지는 게 이 폭탄이 터진 건물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건물이 AT&T 빌딩이었다는 거죠. CNN 사주, CNN의 사주인. CNN의 사주인 AT&T. 그리고 이 AT&T가 이 건물을 인수하기 직전의 소유자가 민주당을 후원하는 칼라일 재단하고 도미니언 소유 펀드인 스테이플스 스트리트 캐피탈 SSC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쓰고 있던 게 둘이 공동으로 건물을 쓰는 것도 이상한 거야. 왜 도미니언이 칼라일 그룹이랑 같이 그걸 썼어? 소유를 했어. 그리고 그걸 왜 또 하필이면 AT&T가 팔았냐고. 그 얘기는 남부 지역의 인터넷을 비롯한 모든 정보 통신들이 그쪽에서 도감청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실제 그런 설비가 있었다고 하고. 근데 폭탄 폭발을 통해 가지고 그 시설들이 전부 마비가 되고 파괴가 됐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공교롭고요. 그 안에 뭔가 결정적인 증거들을 상당수 매몰시키기 위한 어떤 자작극이 아니었나 라는 의심을 송 작가는 개인적으로 해봐요. 그리고 많은 분들도 그런데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 우연이 계속 겹치면 그건 절대 우연일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상한 점이 원래 폭탄 테러는 인명살상이나 그렇죠. 자기네들의 그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잖아. 기습적으로 하는 내가 거거든요. 했어. 내가 있어. 근데, 트럼프 미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번은 미국에서 일어난 차량 폭탄 테러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사람을 안 다치게 하려고 경고 방송까지 하고 그렇지. 뭔가 새벽에 이상해. 몰래 차를 대놓고 갔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 거 너무 이상해요. 지금 미국의 그 대테러 방지법이 워낙 엄격해 갖고요. 사실 이 정도의 폭발물을 모아서 폭탄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 사실은 사전에 발각될 확률이 되게 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돈도 엄청 들어야 돼,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한 블록 하나를 전부 다 날려놓고 아무도 왜 했는지, 뭐 때문에 했는지 나서는 사람이 없다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폭탄 테러라고 봐줘요. 그럼 다니엘님이 그러려면 그냥 조용히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일을 키워서 했을까요? 자, 이거를 없애려고 하는데 서버를 빼내고 뭔가를 없애고라는 행위들 자체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드러나서 네. 보이면 이건 누가 봐도 아, 쟤들이 증거 없애네 라고 하는 걸로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일종의 사고를 가장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워낙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역사적으로 봐도 뒤늦게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다른 나라를 상대로 자작극도 많이 벌리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만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사실은 이거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트럼프한테 보내는 경고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경고. 네가 만일에 끝까지 이 군사적 동원이라든지 뭐 압수수색에 대한 물리적인 걸 취한다 그러면 우리 각 지부를 비롯해서 핵심 시설들 자폭하거나 아니면 이마만큼의 군사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힘이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마치 그걸로 인해 갖고 뭔가 불안감을 조성하게끔 만들어서 트럼프 빨리 물러나라고 하는 여론을
끌어올릴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5일날 1월 5일날 가면 또 상원 의원 결선 투표가 있어요. 조지아주에서. 그렇죠. 이 조지아주 결선 투표 안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일어나라는 얘기야,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 2명의 뽑힐 공화당 의원들이 없어져 버리면 이게 48대 48이 되네 또. 그러니까요. 기가 막히게 숫자로. 허허, 네. 참.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많고요. 정치적인 계산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리적으로 풀어갖고 좋게 해서 선거로 이기면 되지라고 얘기를 띄우고 있는 애들이 지금 주류 언론이라는 얘기는 결코 좋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야. 펜스를 믿고 공화당원을 믿고 1월 6일 날 상하원 합동회의를 개최하면 정말 우습게도 바이든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을 해주게 되는 법적인 절차를 마련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 해서든 물리적 행동을 통해서 잡아야 된다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핵심적인 증거의 획득이에요. 갖고 있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압류했다고 하는 서버, 사실 이거 법정에서 증거되기 어렵습니다. 미국 안에 없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미국 어디에서 합법적으로 획득된 증거와 그와 관련된 물리적인 증거를 꺼내놓고 이런 데도 아니라고 할 거냐라고 할 수 있어야만 트럼프도 아까 얘기한 이게 이제 계엄령이 전체적으로 미국을 다 잡아먹는다는 게 아니잖아. 반란 진압법, 이러한 행위 자체가 선거 부정 자체가 국가 반란법이기 때문에 이건 군법으로 들어가요. 군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국가 반란법으로 군대가 동원돼서 그 사람들을 체포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엄령이라고 불려지지만 엄밀히 말하면 폭동 진압법이란 말이야. 반란 진압법. 이거를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트럼프는 아직도 쥐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 이거를 1월 6일 이전에 발동을 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1월 6일 날 상하원 투표에서도 진다고 봐 나는. 지금 검찰이나 법원이 하는 짓거리를 우리나라에서도 보고 미국에서도 보고 일본에서도 보고 있잖아. 아베가 무혐의로 풀려났어. 스가 정치 인생이 끝났다고. 그 얘기는 내일 연방에서 하기로 하더라도 네. 이 세 나라의 법치 제도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여기서 좋게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물러난 순간 트럼프는 죽어요. 죽기도 하겠지만 미국의 민주주의가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아마 이제 우리도 이거 우리 내부의 문제에서도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이게 총체적으로 사법농단 세력하고 언론하고 그다음에 그 다수의 부패한 정치인들이 담합해가지고 온갖 획책들을 다 해대면은 국민이 그걸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당해낼 재간이 없다라는 거 지금 우리도 목도하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 일단 당했잖아요. 노무현 우리는 대통령 먼저 때. 당했어요. 지금 노무현 눈 대통령 빤히 때. 뜨고 당했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혼자 그렇게 싸울 때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그 언론의 농간에 우리 좌우됐었고 넘어갔었잖아요. 그 심지어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정말 노무현 대통령 등에 우리가 비수를 꽂는 짓거리를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했는데 그걸 획책한 게 누구냐고요. 주류 언론이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그 짓거리 한 거잖아요. 국정원까지 나서가지고 언론 다 장악해가지고. 지금 법원과 윤석열이 하고 있는 짓거리 거기에 부하 내동하는 국민의힘과 언론이 하는 짓거리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진짜로. 아무리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면 뭐하냐고. 그렇습니다. 네.